좀 올라가야지 시작할 수 있어. 술 기운이 올라와요. 술 기운에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리스 신화 또 가자. 그리스 신화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리스 신화는요, 신들의 문화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 신들이라는 작자들이 말이지,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별로 없다. 별로 없어. 왜? 인간들이 알아서 조공 바치고 제사 지내주고 막 곡물 고기 갖다 주니까 일을 할 필요도 없어. 먹고 사는데. 그래서 맨날 뭐 술 퍼마시고 뭐 얘랑 사귀었다 쟤랑 사귀었다 막 그러잖아. 그죠? 많이 봤죠 그동안에. 근데 사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죠? 뭐 제우스는 아니었을 거야. 제우스는 뭐 모자라졌겠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놀았어. 근데 지금 지루하잖아. 맨날 놀다만 보니까. 그래서 뭘 할까 취미를 좀 갖자 우리도.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음악과 노래입니다. 예. 이것들이 인간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문화가 발달됐어요. 이런 인간의 문화생활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지, 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는 유독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신과 음악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 문학적인 느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고급지고 있어요. 이번 주 약간 좀 고급지다. 엘레강스하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죠. 신들이 발명했다는 악기가 있어. 몇 개 있거든. 이 얘기를 하자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신이 하나 있죠. 자, 누구인가 좀 보자. 얘입니다. 헤르메스. 다 알죠. 헤르메스입니다. 악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이에요. 로마에서는 머큐리라고 부른다. 헤르메스의 어떤 엄마 아빠 좀 알아야겠죠. 예. 우리 아틀라스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뭐 그 초코바 말고 이렇게 지구 떠받치고 있는 이 신, 이게 아틀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떠받치고 있어라 하는 형벌을 받은 거야. 아틀라스가. 이 벌을 내린 게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세상에 이러한 벌을 내려놓고 이 딸 마이아랑 제우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헤르메스 되겠습니다. 예. 제우스는 그러고 보면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돈을 벌을 준 거야. 사돈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헤르메스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3일 만입니다. 별 이유 없이 태양의 신 아폴론의 소를 훔쳐요. 그냥 훔친 거야. 그냥 재미로. 이 뭐 제우스 피가 어디 가겠니? 양아치 피가. 헤르메스 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훔친 거야. 아폴론을 골탕 먹이려고 그냥 재미로 했던 겁니다. 예. 이 훔친 소 중에 2마리를요 제사 지내는 데 썼다 그래요. 뭐 질을 위해 썼겠죠. 예. 이 제사를 다 지내고 소의 창자를 꺼내서 거북이 등껍질 위에, 이 아래 사진, 거북이 등껍질 위에 걸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리라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왜 하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생겼는데 막 줄 막 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랑 조금 작아. 그거보다. 예, 그게 이제 이게 리라라고 하는 악기예요. 이거를 헤르메스가 막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와! 이 음색이 괜찮은 거야. 기깔나는 거야. 기깔나는 거야. 세상에 이걸 아폴론이 봤던 거죠. 자기 소 훔쳐간 애가 이렇게 만든 걸로. 그래서 아폴론이 따지러 온 거야. 내 소 물어내라. 어쩔 거냐 이거. 그래서 온 건데 연주하고 있던 리라 소리를 듣고 너무 갖고 싶은 거지. 이 악기가. 소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아웃 오브 카우. 그래서 황소를 자기가 또 몇 마리 더 줄 테니까 이 악기 리라랑 바꾸자. 요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악기를 잘 만드는 걸 알고 나서 다른 악기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해요. 아폴론이 좀 음악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헤르메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갈대를 몇 개 꺾어요. 그래서 피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을 줄 테니까 아폴론에게 제안을 걸어요. 악기 다 줄 테니까 그러면은 네가 아끼는 황소랑 그 양치는 이 막대기를 달라 그랬던 거야. 헤르메스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알죠? 이게 양칠 때 쓰는 막대기인데 황금 지팡이였습니다. 이것도 달라고 하고 거기에 아폴론의 그 점을 보는 예언 기술, 그 기술도 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예언 기술 뭐냐? 아폴론이 태어날 때 아빠인 제우스한테, 아빠라 그랬지? 예언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신전의 주인이 됐지. 그 신전이 어디야? 많이 들었다 그동안에. 그지? 델포이 신전의 주인이에요. 아폴론이. 그렇기 때문에 신들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예언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아폴론은. 그리고 보니까 뭐 얘네 둘이 형제다. 아 그러네. 형제네. 그지 형제네.
그래, 엄마만 다르고 둘이 형제야. 배가 달라. 아무튼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아폴론이 다른 건 다 들어주겠다, 좋아, 콜. 하지만 점치는 기술은 좀 그런 거야. 왜냐면 자기 자리 뺏길까봐. 원래 신들이 누가 자기보다 뛰어나지는 거를 참지 못하거든요. 셈이 많아. 그래서 자기 그 대신에 돌멩이랑 뭐 이런 자갈들 뭐 이런 주워서 이것들로 점을 치는 방법을 좀 알려줍니다. 그냥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때부터 헤르메스가 아폴론에게 배운 이 돌멩이를 이용한 점 보는 기술에다가 동물의 뼈까지 사용해서 점 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 고대인들이 점을 볼 때 뭐 아직 문명이 들어서지 않은 오지의 민족들, 이렇게 좀 뭐 아마존의 눈물이나 뭐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부족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런 식으로 점을 보죠. 동물의 배를 갈라서 뭐 내장을 꺼내서 점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알지? 지금도 거의 비슷해. 무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쌀을 뿌리고 뭐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점을 보는 게 이건 좀 비슷하죠. 돌멩이 놓고 하는 거랑, 그지? 이게 헤르메스가 점을 보던 방식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뿐 아니라 헤르메스가 스포츠 경기도 만들어요. 뭐 전차 경기, 경주야, 경주 시합, 그리고 권투 시합도 헤르메스가 만든 운동이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헤르메스라는 신은 인간의 생활이나 어떤 이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친화적인 신이다. 사람들이 좀 좋은 이미지 갖고 있어. 그런 신인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부터. 짜잔. 누구야? 봐봐요. 맞출 수 있어. 이게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캐릭터가 워낙에 세. 누구 걔? 아테나죠. 소녀시대 노래에도 나온다. 지혜를 주는 여신 아테나, 책 딜싸 나온단 말이야. 얘도 제우스가 나온 자식이죠. 근데 아테나의 탄생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는 제우스가 메티스랑 결혼을 해요. 티탄족 신이죠. 메티스랑 결혼해서 생긴 아이인데 아테나가 태어나기 전에 제우스가 예언을 받습니다. 제우스야, 네가 낳는 자식은 너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니 찌니 빵찌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제우스가 또 불안했겠지, 이 얘기를 듣고. 왜? 자기보다 자식이 뛰어난 게 걱정되는 거야. 왜? 지보다 뛰어나면 지가 왕자리 밀려날 거 아니야, 그죠? 더 뛰어난 왕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메티스가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먹어요, 지 부인을.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메티스가 이 아테나를 임신한 상태야. 이미 애가 들어서 버렸어. 그러니까 제우스 뱃속에서 살게 된 메티스의 뱃속에 아테나가 살고 있는 거죠. 아테나가 그 뱃속에서 생각을 한 거야. 다 이제 살이 분별 들려. 밖에 막 들리는 소리. 씨가 아빠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야. 안 돼, 난 세상 밖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하면서 제우스를 막 이렇게 뭐 위장을 막 기어 올라가서 막 머리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아테나가 제우스 머리에서 살게 됐는데 어때? 제우스가 어느 날부터 두통이 온 거예요. 머리에 아테나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아테나인지는 모르고 두통이 심해서 신들이 모여서 이게 두통이 뭐 어제 술 먹은 거 숙취인가? 왜 이러지? 편두통이 이렇게 심하지? 하다가 제우스의 아들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머리를 한번 쪼개보자. 제우스 머리를.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쪼갰더니 그 안에서 태어난 게 아테나, 지혜를 주신 여신 아테나, 책 디스아웃이 딱 돼버린 거죠.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아테나에 대한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건데, 아테나도 인간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신이에요. 참고로 뭐 음악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올리브 나무를 만들어줬어요, 인간들에게.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기름을 준 거죠. 올리브유가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봉 기술. 왜냐면은 이 아테나가 재봉의 신이기도 했어요. 천 짜는 거, 막 옷 수선하고 이런 신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런 재봉 기술도 준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죠. 문화 수준이. 봐봐. 올리브유라는 것은 기원전부터 약으로 쓰였어요. 약. 그리고 뭐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킬 수도 있었어. 등불을 만들어서 집안에 켜놔. 밤에도 방이 환해. 들고 다니면 밤에도 외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밤에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재봉 기술이 있으니까 어때? 사람들이 옷을 해 입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패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서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아테나가 인간들에게 끼친 영향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하는 주제, 음악이지. 악기도 발명했어요. 다재다능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테나가 만든 악기가 바로 이거야. 플룻입니다. 근데 아테나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연습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테나가 정작 플룻을 만들고 악기 연주는 플룻 연주는 잘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플룻이 연주를 이렇게 연습하면 며칠 걸리잖아. 소리 나는 데만도 며칠 걸리잖아. 입술 막 터질 정도로 불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플룻을 얘가. 플룻을 버렸는데 다른 신이 주워서 이 뭐지? 악기인가 싶어서 막 불다가 얘가 실력이 늘어서 잘하게 된 겁니다. 얘는 누구냐면은 염소랑 인간이 결합한 사티로스라고 하는 정령이에요. 그리스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좀만 크게 할게. 아테나인 거고, 이건 머큐리, 헤르메스네. 리라 들고 있고, 이거 여기 옆에 있는 게 사티로스라고 하는 그 반인 반 염소,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지? 얘가 이제 필이 불고 있죠. 여기 플룻이야. 이름이 마르시아스라고 하는데 플롯이 처음에는 소리 내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아테나가 소리 안 나네. 뭐야? 만들긴 만들었는데 버려. 얘가 주워서 연습을 해서 실력이 는 겁니다. 소리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듣기가 좋은 거야. 사티로스 얘가 마르시아스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미래도레 민민미 렐렐레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뭐 테테테 태왕 중임중 태왕 도라주도 막 연주했다가 막 자기 실력이 좋아진 거야. 자기 실력에 어느 날 막 감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탄해. 내가 이 정도면은 그리스 어떤 플룻러 중에 내가 원탑이다 막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짱이다.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 거는 올림포스 신들도 못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막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뻑을 막 시작하다가 아폴론에게 도전을 해요. 왜? 당시 아폴론이 그 리라를 받았잖아요. 헤르메스에게. 그걸 연습하고 있었어. 그 리라 악기를. 이게 이 장면이거든요.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도전장 딱 내민 거지. 아폴론님, 아폴론씨, 폴로니 형, 나랑 리라 대 플룻 한번 붙어봐요. 누구 연주가 더 좋은지 한번 붙어봐요. 이런 시합을 했던 겁니다. 감히, 근데 어때? 아폴론 입장에서는 감히 정령 따위가 신한테, 그것도 보통 신이냐? 일진들만 모여 사는 올림포스의 그 12신 중 하나잖아. 여기다 들이대. 아폴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죽었다. 도전을 딱 받아줬어. 결과가 어땠냐면은 딱 붙었는데 아폴론이 이겨요. 이 마르시아스라는 이 염소 인간은 져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신한테 들이댔다가 졌으니까 뭘 어떻게 죽어야죠. 아폴론이 그 자리에서 산채로 이 마르시아스의 가죽을 벗겨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 이때 연주 대결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나는 이 판정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나는 이 마르시아스의 연주가 더 좋게 들렸다라고 하면서 이 판정 시비를 들고 일어선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손만 대면 누구든 뭐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한다는 그 유명한 미다스 형입니다. 미다스. 미다스의 손 뭐 이런 말로 많이 알려졌죠. 마이다스의 손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냐 미다스의 손이 맞냐 뭐 이런 얘기 막 있어요. 논란이 헷갈려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영어 발음으로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래가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 그리스에서. 그래서 같은 영어라도 그리스식 발음으로 읽으면 미다스가 됩니다. 결론은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하지만 그리스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발음으로 소리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적합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리스 발음으로 읽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다스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인정? 인정.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다스 왕이 얘가 왕인데 타로 카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요렇게 생긴 카드가 있어요. 타로 카드 중에 킹 오브 펜타클스라고 동전 하나 들고 있는 요 카드입니다. 이렇게 막 옷에 포도 주렁주렁 있고 얘야 타로 카드 보면 요게 있어요. 얘가 미다스 왕이에요. 들고 있는 게 아마 황금 어떤 물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잠깐 중간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좀 마술을 좀 보여줄까요? 됐습니다. 당겨 커져라. 됐습니다. 커졌습니다. 왕이야 왕. 근데 인간이 감히 이 판정 문제로 신이 신한테 그것도 결론이 이미 난 연주 시합에 판정 시비를 이제 걸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르시아스와 아폴론 대결에서 여러 신들이 평가를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폴론의 압승으로 판정이 난 게임이었어. 근데 미다스가 여기서 갑자기 신들 사이에서 내 생각은 달라요. 염소 형이 더 연주를 훌륭했단 말이에요. 뭐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신들이 보기에 아폴론뿐 아니라 심사를 그 당시에 참가했던 그 신들도 화가 날 만한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폴론이 이 미다스의 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이 음악 취향을 널 벌해주겠다. 넌 너무 막귀야, 똥귀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너는 귀를 쫑긋 세워서 주변의 소리들을 잘 듣고 다녀라 라는 의미로 미다스 왕을 당나귀 귀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나라 전래동화랑 좀 비슷하죠.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좀 요 얘기가 재밌는 게 이 악기는 분명히 플룻은 아테나가 만들었어요. 근데 아테나가 등장하지는 또 않아. 그래서 이제 또 아테나에 관련 얘기 좀 할 건데 아테나에게 도전했던 인간들이 있어요. 아테나한테도. 이름이 아라크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나올지 알죠? 아테나가 배틀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천짜는 신. 그죠? 근데 이 아테나한테 도전한 인간이 아라크네도 배를 짜는 걸 잘해. 배틀 있잖아. 이렇게 천 짜는 거, 방직 그거요. 예. 인간 중에는 아라크네라는 여자가 배를 제일 잘 짰어요. 신 중에는 아테나였어. 그래서 아테나랑 한판 붙은 거야. 누가 더 잘하나 보고 싶어서 붙었어. 이때 아라크네가 이번에는 아라크네가 실력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라크네가 아테나가 진 거예요. 공정한 판결이었으면은 아라크네의 승리로 끝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라크네가 이때 천을 짰는데 거기다 수도 새겼어요. 수까지 새긴 거야. 근데 이 수가 그림이 뭔가 했더니 제우스의 바람기를 좀 풍자하는 그런 그림을 새긴 거예요. 천을 짜면서. 그러니까 제우스 딸이잖아, 아테나가. 그러니까 얘 우리 아빠를 씹어? 요것 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게임에는 졌지만 아라크네를 죽입니다. 죽여버렸어. 홧김에. 죽여놓고 바로 후회를 했다 그래요. 내가 너무 오바했나? 사실 우리 아빠 바람둥이 맞긴 맞는데 아라크네가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떡하지? 너무 오바했네. 때리기만 할까 왜 죽였지?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한 거여서 미안한 마음에 이 아라크네를 환생을 시켜주는데요. 요 사진 보면은 끝에 뭐 창문에 매달려 있지. 거미야. 거미로 환생을 시켜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냐? 그래서 거미가 탄생한 거예요. 거미라는 존재가. 아니 웃긴 게 인간이었으면은 죽여도 인간으로 환생을 해줘야지. 왜 거미야? 웃기지 않아 아테나? 아테나가 좀 이런 웃긴 게 좀 있어. 그러니까 거미가 실을 짜잖아. 이렇게 실이 나오잖아. 그 이유도 인간일 때 아라크네가 항상 잘하던 방직 기술, 실을 짜는 거다. 그런 어떤 능력이 그대로 거미가 돼서도 계속 되고 있는 거다. 이래서 이제 거미가 실을 짠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아라크네. 그래서 어떤 그리스 신화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뭐 게임이나 뭐 책, 뭐 만화, 동화, 뭐 영화, 뭐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거미에 관련된 이름을 지을 때요 항상 아라크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 아라크네 하면 게임 캐릭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예. 그리스 말로 거미를요 실제로 아라흐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발음을 바꿔보면은 아라크네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미 공포증이 있어요. 거미를 되게 유독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학술적 용어로 아라크노포비아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테나를 주인공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라크네가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아테나는 역시 뭐 전쟁이나 어떤 남들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테나가 인간들에게 끼치는 게 어떤 이런 천 짜는 기술 그리고 어떤 플룻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